우리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설렘이지만 때로는 깊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죠. 처음 만난 사람의 온화한 미소, 다정한 말투, 혹은 예의 바른 몸짓. 우리는 이런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어렴풋이 그려보곤 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왠지 믿음이 간다와 같은 첫인상은 관계의 시작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모든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선택적으로 드러내는데 능숙합니다. 상황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친절함 뒤에 냉혹한 계산을 숨길 수도 있고 유쾌한 농담 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혹감을 느끼곤 합니다. 한때 세상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경험. 굳건한 신뢰를 보냈던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내 믿음을 저버리는 쓰라린 기억.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분명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함께 웃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부턴가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깊은 후회와 함께 관계의 종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이런 면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관계를 맺었더라면 하는 뒤늦은 깨달음은 우리 마음속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죠.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허구였음을 깨닫는 관객처럼 우리는 허탈함과 배신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진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수많은 심리학자와 인생의 현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쉽게 숨기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가면 속에 감춰두었던 이기심, 욕망, 관대함, 혹은 인색함까지도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는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사람의 다양한 민낯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며 돈 앞에서 어떤 가치관을 드러내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우리 곁에 두어야 할 소중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돈이 속삭이는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6가지 중요한 관찰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들을 유심히 관찰한다면 겉모습에 가려졌던 상대의 진짜 얼굴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재정적 여유 앞에서 그동안 써왔던 가면을 벗어던지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려움 앞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웃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끈끈한 유대감을 나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예기치 않은 돈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순간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돈 자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변화시켰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본성이 돈이라는 계기를 통해 고개를 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썰물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거친 바위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부는 그 사람 본연의 겸손함이나 숨겨왔던 오만함,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혹은 지독한 이기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작은 선물이나 소박한 식사, 한 끼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새 값비싼 명품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에만 열광하며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려 들거나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겪었던 옛 친구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돈이라는 거울에 비친 그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동료가 약간의 경제적 성공을 거둔 이후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거만한 말투를 사용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통해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유형은 타인의 필요에는 인색하면서 유독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검소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돈 관리에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긍정적인 인상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다 보면 그들이 발휘하는 절약 정신이 기묘하게도 타인을 향할 때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하면 은근히 부담스러워하거나 다음을 기약하면서 정작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고가의 물건이나 서비스도 망설임 없이 구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친구가 경제적으로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애써 모른 척하거나 지극히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개인적인 유흥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돈을 아끼고 쓰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깊은 이기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결국 당신의 감정이나 필요보다는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길 사람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쓸 수 있지와 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곤 하지만 그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좀처럼 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리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필요나 개인적인 즐거움보다는 오로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소비 패턴은 종종 과시라는 한 단어로 명확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값비싼 외제차,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화려한 식사, 장면 등을 소셜미디어에 끊임없이 업로드하며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와 부러움이 섞인 댓글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물건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나 실용성보다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훨씬 더 중요하며 자신이 느끼는 내면의 만족감보다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지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시적인 소비 습관의 이면에는 종종 깊은 내면적 불안감과 채워지지 않는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하고 타인의 피상적인 인정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 하지만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진실하고 깊이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보다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솔한 내면이나 가치관보다는 당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배경, 혹은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종의 액세서리로서 당신을 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과시욕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멋진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들은 쉽게 관계의 끈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유형은 돈을 빌려간 후 갚기로 한 약속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가볍게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혹시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주 월급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을게, 정말이야. 와 같이 간절한 표정과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특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이거나 그들의 딱한 사정을 직접 듣고 나면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을 빌려준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약속했던 변제일이 훌쩍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거나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아예 자취를 감춰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타인의 신뢰와 호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빌려준 돈은 단순한 화폐의 액수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보냈던 믿음과 관계의 증표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순수한 믿음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며 이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누구나 한두 번의 실수는 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돈과 관련된 약속을 어기거나 심지어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중요한 약속이나 책임에 있어서도 유사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관찰 포인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가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중적인 모습이 돈을 쓰고 다루는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자신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마치 원래부터 통이 크고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호탕하게 지갑을 열고 때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선물 공세나 접대를 통해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자신에게 별다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대에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없이 인색하고 까다로운 계산적인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식당의 종업원이나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불필요하게 트집을 잡거나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에 대해서도 감사의 표현은커녕 오히려 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돈을 대하는 태도의 극명한 불일치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서열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란 동등한 인격체 간의 수평적인 교류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현재 상황이나 사회적 위치가 변했을 때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 역시 언제든 지금과는 정반대로 차갑게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평소 지갑 상태나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찌 보면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사람의 지갑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작은 생활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온갖 종류의 영수증과 언제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카드, 꾸깃꾸깃 접힌 쿠폰들로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두툼하게 부풀어 있는 지갑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어쩌면 그 사람이 평소 계획성 없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충동적인 구매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먼 다소 무질서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몇 장의 카드와 적당한 액수의 현금, 그리고 그날 사용한 영수증 정도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단정한 지갑은 그 주인이 비교적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가졌으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비교적 잘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성향을 가졌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갑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단정지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의 평소 생활 태도, 일상에서의 책임감, 그리고 돈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소에 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활력과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까지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둘러싼 다양한 행동과 태도는 우리가
평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의 숨겨진 성격과 내면의 자리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창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곁에 두었을 때 삶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돈을 통해 사람의 숨겨진 본성을 파악하는 6가지 단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곁에 두고 함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할 좋은 인연은 돈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들 역시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이제 돈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좋은 사람의 모습에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좋은 사람의 한 가지 모습은 아주 작은 돈이라도 기꺼이 나누며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돈을 망설임 없이 쓰는 모습을 보면 통이 크다거나 씀씀이가 후하다고 생각하며 쉽게 호감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시원시원한 모습도 때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마음 씀씀이와 배려심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금액 앞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아무렇지 않게 먼저 계산하거나 이건 제가 살게요라며 소박한 간식을 건네는 자연스러운 모습, 혹은 늦은 밤 귀가하는 친구의 택시비를 말없이 챙겨주는 그런 소소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따뜻한 내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의 액수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와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은 나눔이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과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느끼는 끈끈한 유대감과 잔잔한 행복감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돈을 쓰는 행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좋은 사이입니다. 라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조용히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사람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작은 정성과 마음을 꾸준히 나눌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관계를 소중하게 가꿔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의 지갑은 단순한 계산 도구이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따뜻함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가까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좋은 인연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나 관계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혹은 더 큰 가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 망설임 없이 돈을 쓸 줄 아는 지혜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무조건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돈을 잘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쓰는 것이란 단순한 사치나 겉으로 보이는 허영을 위한 소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또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판단될 때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기보다는 돈을 삶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주체적으로 활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무엇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어떤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깊은 지혜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관계의 발전이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평소에는 다소 검소하고 소박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결정적인 지점에서는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진실된 마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인생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 다소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돈 이야기는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문제를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고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정보를 전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돈 문제 앞에서도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려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활동에서 비용을 분담해야 할 때 자신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미리 상대방과 공유하고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 설령 당장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거나 연락을 회피하지 않고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돈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진실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라는 다소 민감하고 까다로운 주제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함께 합리적으로 조율하려는 사람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또한 건강하고 성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소통에서의 투명성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견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꺼이 나누며 주변에 온기를 전하는 사람, 삶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 있는 곳에 쓸 줄 아는 결단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무릅쓰고 솔직하고 투명한 태도로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이며 따뜻한 빛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돈 씀씀이를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마치 탐정처럼 혹은 예리한 관찰자처럼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파헤치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늠하려 했죠.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그토록 타인을 향해 겨누었던 그 날카로운 시선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면 뒤 진실을 궁금해하기 전에 혹시 나 자신도 돈 앞에서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진정한 인간관계는 타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는 과연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유형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금전적 여유 앞에서 혹시 나는 과거에 나를 잊고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혹은 타인에게는 인색하면서 나 자신의 욕망에는 한없이 관대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상황과 사람에 따라 돈에 대한 태도가 이중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돈은 타인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민낯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나 역시 작은 돈이라도 기꺼이 나누며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인지,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쓸 줄 아는 결단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돈 문제 앞에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려 노력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소중한 인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읽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쏟는 에너지의 일부라도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더 따뜻하고 지혜로우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닮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듯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돈이라는 창을 통해 사람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정. 이제 그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한 인연을 발견하고 또 이미 맺어진 관계들을 더욱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는데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간 동안 문득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기억의 수면 위로 잠시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마음속에 머무는 생각이나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이라는 공간을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또 다른 이에게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왔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그 생각의 씨앗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이어질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표현해 주신다면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는 데 더없이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돈의 액수나 물질의 가치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가 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시기를, 그리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